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도 많은 분들이 힘드실 텐데 특히 여행이 자유롭지 않게 되면서 이 항공업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대량 실직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제공을 했고 또 급한 불을 꺼오고 있긴 한데 원래 이달 말에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려움이 큰 상황을 감안을 해서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이슈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선을 중심으로 조금씩 회복한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었는데 예. 코로나19가 계속 더 확산이 되다 보니까 여전히 걱정이 더 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해외여행이 막히면서 국내선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국내선 항공 교통량은 전년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나 국제선 수요가 뚝 떨어지면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를 해보면 전체 항공 교통량은 여전히 반토막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화물 실적에 기대는 대형 항공사는 상황이 좀 나은 편이고요. 여객 수요에 의존하는 저비용 항공사죠. LCC 같은 경우는 계속 적자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항공 노동자들 정말 속이 타들어갈 것 같습니다. 고용 불안 압박 엄청 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운수노조의 지난해 말 설문조사를 봤습니다. 10명 중에 6명이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급격한 소득 감소로 불안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여행객이 줄면서 항공사 직원들은 돌아가면서 유급과 무급 휴직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고용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네. 이 가운데 응답자의 34%는 권고사직과 정리해고 등 고용 위기로 불안했고 27%는 부도나 또 파산 등 회사가 붕괴할 것이라는 걱정도 컸습니다. 그래도 뭐 다행히 정부에서 계속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을 해왔잖아요. 네, 이 부분 그렇습니다. 때문에 겨우 버티고 있었던 거죠? 이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평균 임금의 70% 수준인 휴업수당을 노동자들에게 지급을 하고 또 정부가 이 가운데 최대 90%를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항공을 비롯해서 힘든 업종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이 시기를 지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항공사들에게는 정말 큰 버팀목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원 종료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항공업계에서는 정부에게 이걸 계속 좀 연장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원래는 이 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이 끊기는 건데요. 저비용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 3월부터 휴직에 들어갔는데 현행법상 3년 연속 같은 달에 지원금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고용유지 지원금까지 끊겨버린다면 대규모 무급휴직, 더 나아가서 구조조정도 불가피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되는 항공업계 요구에 정부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결정을 어떻게 내리나요?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시행령은 말씀드렸다시피 3년 연속 받을 수는 없지만 단서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연속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단서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고용부는 지원 대상을 좀 더 넓히는 한편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매출액 감소와 인력 감축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방침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만약에 넘어가게 된다면 예. 그래도 또 환고비를 넘길 수는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런 현재 상황이라면 앞으로가 또 중요하잖아요. 환고비만 넘긴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요즘 이 방역 관련 뉴스 보면요, 뉴스 소개하실 때도 그렇고 10만 명 넘는 게 이게 진짜 가능한가 했는데 이제 이게 일상이 된 상황이잖아요. 신규 확진자 수가 정말 무섭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올해 전망 역시 우울하죠.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좀처럼 줄어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해외여행 자유로울 수 없죠. 끝이 어딘지 지금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항공사에는 국내선 운행보다 국제선 운항이 훨씬 더 수익성이 좋은데 지금 유가도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환율마저
고환율이기 때문에 아주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뭐 언제까지 정부 지원금에만 기댈 수는 없는 노릇이라서 예. 저비용 항공사들 스스로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비행기는 뜨고 어딘가로는 가야 되고 사람은 없고 그럼 뭔가를 실어야겠죠. 화물 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국내 LCC 가운데 최초로 화물 전용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항공기 리스사와 관련 계약을 체결을 하고 오는 6월까지 화물기 개조 작업을 완료해서 현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티웨이 항공도 새로운 항공기 기종을 도입해서 화물 운송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형 항공사들만 추진을 했었던 이 화물 사업을 이제 이런 LCC 항공사들도 이제 좀 다변화하면서 시도하려고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전망은 어떤가요? 이게 정말 핑크빛 전망이었다면 이미 기존에 했겠죠. 이미 기존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적 개선 효과가 당장 나타날지는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화물 운송 사업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화물 운송 운임이 떨어질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면 글쎄요, 좋은 결과 있기를 한번 저희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컷 이슈 살펴보죠.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채용 소식 들고 왔습니다. 요즘 공무원 지망하는 분들 많으시죠? 아마 이 시간에 뉴스 못 보고 계실 텐데요. 혹시 부모님들 보시고 계시다면 친지 여러분들, 친구 여러분들 꼭 알려주십시오. 두 눈이 번쩍 뜨일 만한 대규모 채용이 이번에 이루어집니다. 서울시에서 올해 7급에서 9급 지방 공무원 채용 선발 인원을 3,255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모집 분야는 행정직군부터 기술직군, 연구직군 등 다양하고요. 또 서울시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직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장애인 172명, 저소득층 297명, 그리고 고졸자 44명까지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채용 인원이 대폭 늘면 지원자도 그만큼 또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언제부터 지원 가능한 건가요? 꼭 알려주십시오. 9급 임용시험 응시 원서 접수가 바로 내일부터 시작이 돼서 25일까지 가능합니다. 내일부터요? 내일부터. 네. 이 방송 보시면 바로 지금 전화하실. 아들! 엄마 너 믿어. 자, 7급 임용시험은 6월 중에 공고가 될 예정이고요. 7월에 원서를 접수해서 10월 29일에 필기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열심히 지금 2회독, 3회독 하셔야 되고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일 날짜에 시행을 하는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에는 중복으로 응시할 수 없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밖에 혹시 내가 또 궁금한 게 좀 있다 싶으신 분들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 접수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기반이 약한 저비용 항공사들 고용 유지 지원금 연장으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언제쯤 이런 봄날이 올까요?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